근데 유승민 후보 본인은 참 좀 짜증이 많이 날 겁니다. 물러나라. 거기에 이제 18일부터 이제 내일부터 나오잖아요. 이미 나오게 된 선거 정당 보조금 이 문제까지 두고 이게 득표율 낮으니까 이거 나중에 보전을도 못 받을 텐데 라는 논란까지 겹쳐서 마음고생이 아주 자심합니다. 자, 이종구 정책위 의장부터 이 얘기를 꺼냈죠. 네, 4월 29일까지 기다려봐도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을 경우 사퇴를 건의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최악의 상황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고 유승민 후보가 나갔다가 4에서 5%의 지지를 받고 그 지지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부분도요. 각자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쓰셨거든요. 자, 이 유승민 후보의 사퇴 논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양 이사장 제일 먼저 쓰셨네요. 자, 보겠습니다. 유승민의 길, 안철수의 수렁이다. 수렁입니다. 수렁. 예. 왜 그렇게 보세요? 유승민 후보의 사퇴 논란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그 정책위 여장 등 일부 당직자들이 안철수 후보와 연대해야 된다, 지지 선언해야 된다. 이 자체가 유승민 사퇴 논란과 상관없이 안철수 후보에게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사건입니다. 아, 네. 안철수 후보가 곤욕스럽다. 예. 아, 즉, 네. 진정한 정교체를 위해서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던 김무성, 유승민 후보와 이연이 있는 바른정당이 계속해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느냐 마느냐, 후보 단일화하느냐 마느냐라는 이슈를 계속 만들면서 네. 자강론을 펼치면서 한 길만 쭉 가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야, 바른정당하고 손잡는 거야? 라는 이슈가 계속 살아가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호남 쪽 입장에서는 저거 뭐지? 진정한 정권 교체를 하자는 거야? 네, 안 그러면 네. 적폐 세력하고 손잡자라는 거야? 이런 의심을 계속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안철수 후보는 가만히 있는데 유승민 후보 측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일어나면서 수렁에 계속 빠지는 네, 이런 네. 곤욕스러운 그 제3자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아, 네. 그럼 이종구 정책위 의장 말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게는 안 된다. 되든 안 되든. 네, 네. 아,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되는 과정들은요. 안철수 후보가 35% 지지율의 박스권에서 갇혀 있거나 외려 뒤로 떨어졌을 때는 마지막 대선 판 흔들기를 위해서 국민의당과 그 바른정당이 연대론을 고민하지 수도 있거든요. 그런 네네. 그 가상의 시나리오들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자강론으로 독자 노선을 가고 있는 안철수 후보에게 계속해서 이 죄를 뿌리고 있는 게 바른정당의 현재 네, 논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본인은 뭐 이게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유승민 후보 하고 또 이해운 바른정당 유승민 캠프 종합상황실장도 오늘 아침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당원과 국민의 뜻을 모아서 당의 후보로 뽑힌 사람을 가능성이 없다 또는 마음에 안 든다. 라고 이제 사퇴하라 한다면 그건 반민주적이고 독단적인 발상이죠.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네. 이혜원 의원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시대착오적인 행사다. 국민을 우습게 본다. 지금 이렇게 발끈했는데 그런데 고 교수님은 보니까 역시 동의하시는 거예요. 유승민 후보는 일로 매진 계속 갈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중도 사퇴하지 않는다 그런 끝까지 완주한다. 얘기죠. 네. 예. 지금 뭐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그 방금 말씀하신 이혜원 의원도 유승민 의원이 이번에 당선되리라고 생각은 전혀 안 할 겁니다. 그럴까요? 어차피 진짜 후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차차기를 내다본다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이번에 완주를 하지 않고 차기 또 나가면은 당신 전에도 중간에 들어봤잖냐 또 사퇴하지 또 할 거 그런 논란에 빠질 수도 있고 네, 지금 네. 어쨌든 이런 TV 토론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유승민 후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유승민 후보 자체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많고 예. 다만 유승민 후보 측은 한 10명 되는 것 같아요. 한 33명 주장하는 사퇴를 말하자면 주장하는 분들. 선대위 쪽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 나머지 한 20여 명은 이래갖고는 당과 후보 다 공멸하기 때문에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한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분들은 나중에 결국 유승민 후보 그런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할 때는 정치적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김무성 전 대표를 대표, 예. 주축으로 해서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신지호 교수는 예. 연대가 가능하다. 이 말은 곧 이제 타 진영. 네. 여기서 이제 어떤 후보와 연대가 아니, 가능하다. 그러니까 안철수, 유승민의 연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두 후보의 연대가 네, 일방적인 사태는 가능성이 낮겠죠. 그렇지만 이 두 후보가 말입니다. 각 세력 대 세력으로서 뭔가를 조율을 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이후에 말이에요. 그 누가 되든지 지금 다 협치를 해야 되고 협치를 좀 더 제도화시키는 것들이 연립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연립정부 구성에 관한 것, 또 그 이제 집권 이후의 어떤 과제, 그러니까 일방적 사퇴 포기하면은 그냥 유승민이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네. 이 연대라는 거는요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만 대권을 이제 안철수로 그 단일화해 주는 대신에 네. 그 유승민과 바른정당이 나름대로 그 새로운 그 국정에 참여해서 일정 정도 책임을 공유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네. 그 연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상정 문재인 연대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도 봐요. 가능하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수혜 변호사님 지금 보면 자 포기 가능,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포기할 수 네. 있다라고 하면서 안철수를 시켰는데 예. 유승민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랑도 손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근데 안철수 후보 옆에다 화살표가 그리고 위로 아래로. 예,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개인은 끝까지 가는 게 득일 거예요. 하지만 바른정당의 다른 후보들은 정말 생각이 많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 데서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하고 초박빙 양세로 간다라고 하면은 또 콜이 더 많이 가겠죠. 저기 바른정당으로. 그랬을 때는 저는 유승민 후보가 포기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고 네. 그런 박빙 판세가 아닐 때는 나 홀로 끝까지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주제를 좀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호남표, 이게 지금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참 각축을 벌이는 그런 곳인데, 호남표는 대개 지금까지 크고 작은 선거에서 막판에 가서는 될 사람 밀어주는 쪽으로 확 쏠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인구가 호남이 400만 명, 광주 전남북이 전체 유권자의 8%지만 그런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광주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서 전문가 패널들의 견해도 듣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안철수는 좀 보수적인 것 같아가지고 보수 쪽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려면 문재인이 아니겠어요? 안철수요. 왜 그런 거예요? 청렴도라든가 배운 것도 많고. 네, 그죠? 지금은 네. 호남 민심 들어보셨는데 지금은 호남 민심이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지금 안 후보와 문 후보 지금 비등비등 호남에서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양 이사장은 안철수 후보에게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이제 이번 주말 그 유세가 상당 부분 여론에 영향을 강하게 미칠 겁니다. 아, 네. 네. 다음 주초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그 사실상 선거를 확정짓는 그 이 지지율 조사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랬었을 때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기느냐 네. 지지율에서 그리고 많이 이기느냐 네네. 안 그러면 35% 박스권에 갇히거나 외려 떨어지거나에 따라서 호남 표심이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쏠릴 것이다. 안철수 후보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그대로 현재의 5대5 구도가 갈 수 있겠지만 네. 안철수 후보가 못 따라가네라고 하면 문재인 후보로 급격하게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얼마만큼 이번 주에 문재인 후보를 따라잡느냐 못 따라잡느냐가 쏠림의 관건이다. 그렇게 보셨고, 자, 고 교수는 6대4 또는 7대3. 누가 6이고 누가 7입니까? 그건 좀 봐야겠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까지 호남은 전략적 그런 투표를 해왔고 지난 선거 때는 90%, 네. 그 전에는 한 80% 이상을 밀어줬습니다. 이 특정 후보한테.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결국은 저는 박빙의 승부로 갈 것이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닐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끝까지 네.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가 박빙의 승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는 어느 쪽으로 과거처럼
8, 90%를 한쪽 후보에 몰아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네. 왜 그러냐? 전에는 반대 후보가 명확했어요. 네. 그러나 지금 안철수 후보든 문재인 후보든 호남의 입장에서 보면 다 야권 후보고 정권 교체 누구 해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중에서 누가 더 호감이 가느냐, 누가 더 호남 쪽이고 더 이익을 호남의 그런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 줄까 이런 것을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저는 뭐 한 6대 4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안철수 후보가 예를 들면 치고 올라갔다 하면 7대 3 정도 가리라고 봅니다. 네, 두 분 얘기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쟁점으로 설정한 게 바로 이 샤이 트럼프 때 얘기 나온 거지 않습니까? 샤이 보수나 샤이 진보, 즉 이런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보수나 진보의 유권자들이 얼마나 될 건가? 이수희 변호사와 신 교수에게 물어보는 걸로 이제 매짐을 할 텐데요. 자, 먼저 신 교수님. 예, 저는 계속 이제 유랑 보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떠돌아다닌다는 이제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5년 전 선거에서 51.6%로 당선됐습니다. 근데 지금 홍준표, 유승민 두 분 합치면 한 10%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최대 한 40%의 보수가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그걸 40%나? 예, 최대 40%의 보수가 그걸 유랑 보수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랑을 많이 했잖아요. 반기문한테도 갔다가 뭐 안희정한테도 갔다가 지금 상당수가 아까 안철수한테 와 있는 건데, 근데 요번 아까 호남은 자유투표입니다. 네. 호남은 역사적으로 전략적 투표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호남은 자유투표가 되고요. 바로 그 영남 그 중심에 이 유랑 보수들이 굉장히 전략적 고민을 해서 전략적 선택 투표를 하는, 그리고 이게 이번 대선의 최대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네. 자, 이제 이수희 변호사님, 박빙 판세인데 결국 화살표를 안철수 후보 쪽으로 쳐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초박빙이나 박빙 판세일 때는 저는 샤이 보수는 안철수 후보를 전략적으로 투표하겠지만 네. 박빙이나 초박빙이 아닐 때는 아예 투표장을 안 갈 거다. 저는 그러면 외려 또 그 그러니까 득표율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결과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끝까지 초박빙이나 박빙으로 끌고 가야 되면 그러면은 샤이 보수가 캐스팅 보트를 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네. 자, 뭐 치열한 말씀 나누는데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근데 이제 과연 샤이 보수가 아직까지 숨어 있냐? 라는 겁니다. 저는 그럼 샤이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안철수 후보의 35%를 우리가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던 10%, 그다음에 반기문 그 총장이 들어오면서 최대 25%, 네. 여기 합이 35%거든요. 이미 보수들은 다 드러났다. 외려 샤이 진보가 남아 있다. 샤이 진보가 안철수로 갈 것이냐, 문재인을 갈 것이냐를 결정하지 못한 샤이 진보들이 마지막에 어디를 결정할 것이냐가 남아 있는 거죠. 네. 참 오늘 뭐 여러 말씀 들으면서 저도 이 상당히 왔다 갔다 마음이 그러는데 시청자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 네 분과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